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브리리서치가 에브리뉴스와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의뢰로 어제 19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46.0%, 김문수 후보가 41.6%로 집계됐습니다. 두 사람 간의 차이는 4.4%포인트로 오차 범위 이내의 박빙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5%,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1%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여론조사는 지난 18일 첫 TV토론 직후에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TV토론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했죠. 그리고 18일 TV토론에서 이재명이 낭패를 본 결과들이 여론에 반영되면서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간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 막판 판세 변화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0%대를 넘어서니까 오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기관인 에브리리서치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직후인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이 47.1%, 김문수가 36.7%, 이준석이 7.5%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 두 사람의 차이는 10.4%포인트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4.4%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지면서 격차는 6%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은 1.1%포인트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4.9%포인트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8세 이상 29세까지는 이재명 40.5, 김문수 28.6, 또 40대는 이재명 58.9, 김문수 32.7로 이재명이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재명 36.7, 김문수 56.1로 김문수 후보가 압도했습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오차 범위 내의 경합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1대 39.7, 광주 전라가 53.8대 31.0, 강원 제주가 52.6대 39.7로 이재명이 김문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특히 중원인 대전, 세종, 충청에서 49.6대 42.9로 앞서 나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60.6%가 단일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72%가 단일화에 부정적 응답을 보였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후보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주목됩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3%로 국민의힘 38.5%를 오차 범위 이내인 2.8%포인트 앞섰습니다. 개혁신당이 6.7%, 조국혁신당이 2.2%였습니다. 투표율이 1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 두 사람 간의 후보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기면서 후보 단일화 협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가 가파른 추격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충청권에서 이재명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재명 선대위 공보단 수석 부단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 의원의 망언이 충청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충남 공주 부여 청량인 박수현은 최근 SNS에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공주를 내란수계의 고향이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역 유림들이 박수현의 발언을 망언, 지역 비하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내란수계 윤석열의 고향이라는 치욕을 씻어버립시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박수현은 이 글을 통해서 3년 전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은 갑자기 공주가 고향이라면서 충청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표를 얻었다. 공주 13%, 부여 19%, 청양 25% 합계 17%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겼다. 그런 언덕을 입어놓고도 윤석열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 공주를 찾아와서 저 믿으시주? 라는 말로 공주 시민들을 속이고 모욕했다. 공주 시민을 위장막으로 사용했다. 참으로 모욕스럽고 치가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주 시민 여러분, 이번 6월 3일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을 찍었던 것보다 압도적으로 지지하여서 이 치욕을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자. 우리가 당한 모욕을 우리 스스로 닦아내지 못하면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되고 끝내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글쎄요, 다 떠나서 자신의 지역구를 내란 수계의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충절의 고장 공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발언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것이고, 지금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 앞에서 내란 수계의 고향, 모욕, 이런 발언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공주 사람들이 또 자존심이 있죠. 아마 박수현의 저 말은 꽤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주 사람들 가운데 박수현처럼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도 박수현은 아직 SNS에 올린 글을 지우지도 않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보다 이재명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란 수계의 고향, 치욕,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나와 한편이 아닌 사람은 고향 사람이라도 모두 내란 잔당이다, 그렇게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시내 주요 거리마다 박수현의 SNS 발언을 규탄하는 현수막들이 대거에 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박수현의 망언으로 공주 시민들은 모욕스럽고 치가 떨린다. 지역민들을 내란 수계의 고향 시민으로 만든 박수현은 각성하라. 잘 보이려고 망언으로 공주를 끌어들인 박수현은 사죄하라.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림계의 한 인사는 공주는 충청의 수부도시이자 유교 문화 기호학파의 본산으로 충절의 고향이자 효의 본향이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스스로를 불살랐다. 고향 주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스스로 고향을 부정하고 고향 주민들을 깎아내리는 경거망동은 참기 힘들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만의 영달을 위해 스스로 고향을 비하하는 몰지각한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박수현이 SNS 글 말미에 기호 1번 이재명이 우리의 수건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을 놓고도 지역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 사범에 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이 공주 시민들의 모욕을 닦아낼 수건이 되겠다고 했는데 어찌 열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공주 시민을 오물로 보고 닦아내야 할 대상으로 또 오염된 백성으로 취급하는 발언 아니냐, 우리가 오물이었던 적이 있느냐, 이런 분노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시내 전역에 걸려있던 현수막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측의 요구로 불법 광고물이라면서 전면 철거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역 유림의 지도부 인사들은 사전에 시선관위로부터 적법하다는 확인을 거쳐서 게시한 현수막인데 시의 철거 조치가 부당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현은 저급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것으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처에서 민주당의 오만함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이 평소에 노래 부르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골프와 정치는 고개를 쳐드는 순간 망한다. 이렇게 박지원이 늘 하는 얘기인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꼴을 꼭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